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KF-21 보람의 내부자료 유출 시도 사태에 후폭풍이 꽤 거셀 것 같습니다. 부디 찻잔 속의 폭풍으로 지나가길 바랐건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방위사업청은 1월 17일 카이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무려 49종에 달하는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USB 5개에 담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USB에는 KF-21 시험 비행 결과, 항공전자 기술 자료, 원천 기술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10년을 넘게 쌓아 올린 전투기 개발 기술의 정수가 인리 기술진과 함께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을 찾자면 기술이 유출되기 직전 카이 보안 검색대에서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이 A사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은 안전하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대 핵심 기술 같은 최중요 극비 자료까지 모두 털린 건 아니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보편화된 기술이 유출될 뻔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물론 해당 기술 역시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기술은 맞습니다. 아무리 보편화된 기술이라 해도 전투기는 선택받은 소수의 강대국만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계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하더라도 전투기에 한해서만큼은 얘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하물며 우리가 맨땅에 헤딩, 바위로 계란을 치면서 확보한 피땀 어린 기술이 도둑질 한 번에 유출되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북한 등이 KF-21의 비행 데이터를 입수해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끔찍한 가능성까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KF-21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건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대사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없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KF-21 보람의 내부 자료 유출 시도 사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인리의 기술 도둑질 여파가 대한민국 방위 산업 전체를 불태우기 전에 간신히 진화에 성공한 것뿐입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라 고배를 마셔야 할 때이죠. 대한민국의 실질적 피해는 이제 막 시작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오늘은 적잖이 열받는 내용이 가득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내부 자료 유출 시도 사태의 후폭풍과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고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품위 있게 해결하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발언이라고 해도 국민된 입장에서 지금 품위나 따질 때냐고 한 소리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건 심지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반응입니다. 정말 가관이 따로 없는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딱 지금 인도네시아 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에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유출을 먼저 시도한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그럴만도 한 게 인리 자신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선 시계를 무려 1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때는 2011년 당시 대한민국은 T-50 UAE 수출이 무산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훈련기는 KT-1 웅비로 충분하다. 한국의 초음속 제트 훈련기는 과유불급이다. 라는 논란을 뚫고 1010만 고 끝에 개발한 T-50이 기대와는 달리 수출 시장에서 연달아 죽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에 와서야 T-50이 동급 대비 월등한 성능으로 국제무대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10년 전에는 이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악평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출 역시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일찍이 T-50의 가능성을 알아본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라는 초특급 VIP가 방한한 상태였습니다. 협상 여하에 따라선 대한민국이 첫 번째 초음속 훈련기를 최초로 수출할 수 있었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이 화를 부른 걸까요?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행 인원과 특사단이 머물던 서울특별시 L호텔 객실에 괴한 3명이 침입하여 노트북 내에 자료를 유출하다 현장에서 발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T-50 수출이고 나발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당장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항의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외교 참사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더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니 특사단방에 침입한 괴한 3명이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인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타국의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정보 유출을 시도했고 그것도 모자라 발각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지만 놀랍게도 실제 2011년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에 반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이따위로밖에 일처리를 못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의 반응이었는데요. 인니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다로 일축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국가정보원 연루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긴 했지만 적어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군다나 협상 중이던 T-50까지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대한민국에 이어 역사상 최초로 T-50을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이처럼 놀랍도록 조용하게 처리된 사례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는 외교적 빚이 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니가 품위를 들먹이면서 찾고 있는 게 바로 2011년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인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스코어는 1대1, KF-21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 프로젝트다. 양국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며 인니 정부가 문제를 최대한 확대하지 않으려 함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역시 약 1조 원가량 미납 중인 분담금을 의식했는지 KF-21 분담금 납부를 위해 1조 2,500억 루피아를 배정한 상태다라며 대한민국을 어르고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똥줄은 타지만 좋게 잘 끝내보자는 제스처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쉬쉬하면서 가능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건을 조사하던 정보기관들은 인니기술진이 최소한 4에서 5년은 걸쳐 KF-21 관련 자료 중 민감한 자료들을 선별했고 수집, 유출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출에 가담한 인니 기술진은 카이에 파견된 인원 중 KF-21 개발에 제일 오랜 시간 참여한 인물입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술 유출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시청하기 전에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카이의 보안관리 시스템도 의문입니다. 카이를 비롯한 대한민국 방위 산업체는 웬만한 군사기밀시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USB를 비롯한 저장기기에 사전 승인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메인 시스템에는 저장 매체 제어, 접근 통제 체계 등이 갖춰져 있어 특별히 인가된 저장 장치만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니 개발진뿐만 아니라 내국인 카이 직원까지 5개 이상 보안 등급에 따라 개발 시설 출입 권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적어도 본부장급 고위 직원은 되어야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USB에는 49종에 달하는 KF-21 시험 비행 결과 항공전자기술, 해외 원천 기술 등의 방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눈치가 빠른 시청자님이시라면 이미 머릿속을 스쳐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으실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유출을 시도한 인니 기술자가 이토록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 내부의 기술 유출을 도운 협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시설과 정보의 출입 권한을 가진 고위 임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 경우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인니 기술자의 유출 시도가 있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이 새어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인데요. 물론 정말 만에 하나 유출에 가담한 인니 기술자가 우연히 보안 공백을 찾았고 4에서 5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자료를 축적, 유출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시킨 건 오직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돈을 제외하면 인니로부터 어떤 기술적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개발비의 20%만 부담하면 시제기한 내와 개발 기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KF-21 48대 현지 생산까지 달려 있었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종합해도 KF-21의 성능은 소위 말하는 국뽕을 싹 빼고 아주 객관적으로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고성능입니다. 문자 그대로 끝판왕인 셈인데요. 계산해보면 인니는 고작 1조 6천억 원의 KF-21이라는 불세출의 명기 개발 기술과 현지 양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니는 돈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도둑질하려 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인니가 대한민국이 제공할 수 없는 기술, 즉 미국이 제공한 기술을 노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65에서 70%에 달하지만 나머지 30에서 35%는 여러 나라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비록 4대 핵심 기술 이전만 거부했을 뿐 KF-21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니 기술진이 유출을 시도한 자료 중 미국이 소유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은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할 것입니다.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안 수준을 의심하는 미국이 아예 민감한 기술이나 첨단 무기 체계의 수출 승인을 거부할 우려도 있습니다. 갈수록 불안해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고립이나 다름없는 불상사입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조사 결과 유출될 뻔한 USB의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교육통제국에 유출 시도 사건을 최대한 빨리 전달한 것도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졸지에 사건을 키워 인니에 정식으로 항의할 수도 없는 꼴이 된 건데요. 2011년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투 사건, 미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과제로 남은 내부자 가담 가능성 수사까지 대한민국의 대응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다 화병이 날 지경인데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11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부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두 번째 보안 실수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을 끊어낼 생각입니다. KF-21 보라매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였던 시간을 생각하면 참 길고 길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도 높은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이에 폴란드, UAE 같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업 초기 기술 한 푼 보태지 않고 공동개발국의 특수만 잔뜩 노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급하지도 그렇다고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포기하지도 않으며 온갖 말썽을 부려왔습니다. 그 작태가 얼마나 뻔뻔한지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도 당장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낼 정도였는데요. 이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초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찾아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분담금 미납 문제를 단판 짓고 온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속 시원한 KF-21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KF-21 개발 분담금은 이제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19년 1월 받으시 일정 금액을 납부한 뒤 무려 4년 가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예정된 분담금이 쌓이고 쌓여 계속해서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니도 현재의 연체 상황에 대해 자국의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즉,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줄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는 힘듭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건 맞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만에 하나 백번양보에서 인니가 정말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당장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차후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에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거래이니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인니는 지난 6월 말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심지어 그마저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 진 외상값도 이처럼 멋대로 굴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련 예산이 없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던 인니는 프랑스에서 42대의 라파를 구입하는가 하면 카타르에서 9천억 원을 들여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웃긴 건 미라주 2005를 구매한 이유가 라팔 배치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의 특성상 아무리 중고기체라 하더라도 10년은 더 운용할 수 있겠지만 인니의 창정비 능력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시각에 따라선 일회용품에 9천억 원을 태우는 정신나간 행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도 인니는 한술 더 떠 최근 미국산 F-15EX와 S-70M을 구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산이 부족해 KF-21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사실로 믿어주길 바라는 건 대한민국을 너무 호구로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인니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일종의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에 대한 진상짓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소문나면서 신용불량 국가로 낙인 찍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프랑스, 미국 같은 무기 생산국들은 사전에 현금 지급이 확실시되지 않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나마 자업자득이다 싶지만 거꾸로 말하면 인니가 당장 수십 대의 전투기를 현찰박치기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대한민국을 열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리고 그 사이 미납된 분담금은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전부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계약이 분담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이 미납금 1조 원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인니가 부담해야 할 KF-21 보람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 6월까지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KF-21 시제기 한 대와 여러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KF-21 양산에 돌입하면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1조 7천억 원에 무려 8조 8천억 원과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KF-21 개발 기술의 정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남는 장사였는데요. 그런데 인니는 제발로 목을 차버리고 사업 시작 초기였던 2016년 약 500억 원을 납부한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간신히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 총 511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전체 분담금의 고작 5.8%를 납부하고 내내 감감무소식이었던 건데요. 도저히 참다 못한 대한민국은 2021년 남은 분담금의 30%를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으로 대신 받아주겠다고 제안했고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쌓인 미납금은 약 9,900억 원,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담판을 짓고 돌아온 건데요. 이조차도 현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시간을 끌어대는 통에 일주일 가까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머물면서 간신히 성사되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인니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KF-21 개발 사업에서 퇴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인니는 전통적인 방산후방국인데다 KF-21 보람의 첫 도입국이 될 경우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 이를테면 전차나 자주포, 하물며 전투기조차도 마수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방산거래의 규모나 안보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무기체계의 첫 수출은 대개 파격적일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제한하거나 상당히 알찬 패키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체계도 크게 보면 수출품의 일종인지라 첫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계약이 정상화되면 대한민국은 인니를 통해 KF-21의 지속적인 생산과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습니다. 인니로 이전되는 기술은 금전적 기여에 따른 양산기술 이식일 뿐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세부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니 공군이 운용할 물량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방산무기의 경우 생산 물량 확보는 단가 인하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2032년까지 한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KF-21이 전체 12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지 생산을 통해 인니가 확보하기로 한 48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로소 대한민국이 내린 결단은 이 모든 걸 감수할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에게 분담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개발 종료가 불가능하다라며 남은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실행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마무리될 KF-21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삐걱일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민국이 결국은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하기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한데요. 물론 인니가 생각을 고쳐먹고 10월 말까지 상세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세워 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니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발언은 사실상 사업 퇴출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인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에 고작 4개월 뒤인 2024년 2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파와 유력 대선 후보인 프라보어 수비안토파가 정치적 대립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문제는 이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KF-21 분담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꽉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라보어 장관은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분명히 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라보어 장관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업적인 KF-21 사업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인니의 독특한 선거 문화도 한몫하는데요. 인니는 2024년 2월 예정된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6월에 결선 투표를 또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월 대선은 3파전으로 갈라져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의 득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6월은 되어야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 KF-21 분담금 문제 같은 중대 사안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이 부여한 약 한 달간의 유예기간은 이제 더 이상 인니의 내부 사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폴란드와 UAE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폴란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KF-21 블록2 개발 단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블록 1 공대 공무장 탐색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KF-21 사업 현 상황에서 인니가 분담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만큼 폴란드가 이를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국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에 흥미를 보인 건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UAE 또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인니의 미납금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과 인니, UAE 3국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방사청에서는 UAE 참여나 폴란드와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보다는 인니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연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앞으로 KF-21 블록1 개발 사업이 최소 3년 이상 남은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표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도네시아도 슬슬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니 정부는 국방부와 재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직자가 모인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KF-21 분담금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인니는 이 회의를 통해 KF-21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계약사항과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인니 수뇌부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공직자들은 KF-21 개발 사업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떠나간 전투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날이 갈수록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지구를 1370번 돌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전투기의 우수함과 안전성 역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KF-21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반면 10월 말 벼랑 끝에 몰린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